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자생출란을 규정된 농장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관리가 잘 되는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한국 자생출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벌브 틔우기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화분 난석을 갈아주고 밑단 자마를 확인하며 제거해주며 뿌리를 정리하는 10월 가을 재배의 필수 항목에 대해서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 상태와 잎과 내년에 신화가 올라올 자마를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있는 자마를 키워내기 위해서 벌브 밑에 달린 필요치 않은 자마는 제거 미리 해줍니다. 늦을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더 크기 전에 미리 자마를 제거하고 상처에 톱신 패스트 도포제를 발라줍니다. 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하게 될 때는 살균, 살충 비료를 비율에서 2배 내지 3배 정도 희석을 약하게 해서 약을 타놓고 벌브 주변에 그리고 뿌리에 붓으로 발라가면서 벌브와 뿌리 주변을 소독하고 심습니다. 미리 3가지의 살충 살균 비료를 희석을 해서 타놓고 벌브 하는 날마다 새로 타서 사용합니다. 왼쪽에 통이 보이죠, 가운데에. 그게 바로 약을 희석해서 붓을 담아 놓고 칠을 하면서 합니다. 지금처럼 마무리를 하고 조금 부어주면서 합니다. 이제 새로운 분을 털어 보겠습니다. 대조가 된 분입니다. 위에 있는 화장토를 벗겨내고 분을 가위로 턱을 치면 난이 위로 올라옵니다. 옛날에는 뿔분이 없을 때 분을 깨뜨리고 그렇게 다시 분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재배용 뿔분이 있기 때문에 턱을 가위로 치면 난이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뿌리 정리를 하고요. 촉수가 많으면 분촉을 합니다. 이렇게 분촉을 하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집게는 뾰족한 것이 하나 필요하고 약간 무뚝한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분갈이 할 때는 뾰족한 것보다는 끝이 약간 무뚝한 것을 사용해야만 필요 없는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잘 찝히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분촉을 하고 보통 3촉에서 4촉, 많게는 5촉 정도만 분에 심고 키웁니다. 촉수가 7, 8촉, 10촉 이렇게 분촉을 하지 않고 분해서 키우게 되면 뿌리수도 많아져서 분 내부에 환경이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밑단 신화가 올라와서 결국 생장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늦게 확인되고 늦게 올라온 신화들이 밑을 달고 올라왔다면, 뿌리가 형성이 되었다면 분촉을 해야 해서 별도로 키워야 됩니다. 밑단 신화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두게 되면 밑에 밑을 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미촉에서 신화가 나오지 않고 신화에서 신화가 올라오기 때문에, 밑단 신화를 놔두게 되면 그 밑에서 또 밑을 달기 때문에 난초의 형태가 구부러진 상황이 되어지고 작품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화가 올라올 때는 어미촉의 좌우, 앞뒤에서 정확한 위치에 밴딩을 시키고 올라왔을 때 정상적인 성장 발육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관만 남고 뿌리가 쭉정이가 됐을 때는, 뿌리가 많지 않을 때는 도관만 살려놓고 훑어내려야 되지만, 뿌리 상태가 적당하게 한쪽에 뿌리가 3개 이상이 됐을 때는 잘라냅니다. 티할률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의 잎에서 뿌리가 3개 정도가 적당한데, 그것이 많을 때는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100%, 그 다음에 50%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을 티할률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 뿌리가 3개 있을 경우에는 티할률 100%라고 한다면, 신화 한쪽에 뿌리가 4개, 5개일 경우에는 100% 이상이지요. 그러나 신화 하나에 뿌리가 2개, 하나일 경우에는 티할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장 발육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분촉을 할 때는 뿌리의 숫자도 확인하고 분촉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마가 붙어서 그것이 신화로 올라왔을 때 뿌리가 2가닥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메스를 넣어서, 아니면 손으로 떼어 가지고, 또 가위도 넣게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손으로 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스를 넣고, 그 다음에는 가위를 넣어서 절단해 가지고 분촉을 해서 심어야 됩니다. 분촉을 할 때는 특히 모촉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벌브가 잘 성장했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고 굳어졌기 때문에 잎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는데, 조직이 연한 신화는 벌브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촉을 하다가 잎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신화의 목대를 잡지 말고 벌브를 잡고 돌려가면서 유격을 주고, 그리고 손으로 안 될 때는 그 사이에 메스를 넣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이제 가위를 넣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위나 또는 집게나 또는 이제 메스는 불소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라이터나 아니면은 이제 시중에서 팔고 있는 가스 부착으로 된 순간 라이터를 사용해서 기구를 소독하고 바로 사용하지 않고 물에 넣었다가 빼야 됩니다.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대주가 됐지만은 뿌리 상태가 상당히 좋고 희고 그리고 잘 내렸습니다. 사이사이 필요치 않은
갈색으로 변해져 있는 치마입이 있는 경우는 벌브에 자말을 키우기에 적당할 정도만 남겨놓고 제거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곰팡이균이나 세균들이 잠입하여 침입할 수가 있고 총체벌레 같은 것들이 기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할 때 붓으로 살균 살충 비료를 2000대에서 3000대 정도로 10개 희석을 한 것을 묻혀가면서 하고요. 분촉을 했거나 자말을 떼어냈을 때는 상처 부위에 반드시 톱신 테스트 도포제를 발라주시고 세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둘로 내지는 3분의 4분의 1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따로 심게 됩니다. 수십 년 이제 난을 키우고 가을 분갈이를 하면서 규정되어 있는 난의 이 재배 환경에서 그 칸수에 따라 400분에서 500분 정도가 들어가는 그 칸의 크기로 나누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가을 분갈이를 할 때 분촉을 하게 되면 화분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실이 비좁을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판단에 의해서 분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취미를 떠나서 이제 재테크의 개념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재배를 한다면 수를 자꾸만 늘려가는 것보다는 유통을 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다시 입시를 하고 배양을 해서 재배의 보람도 가져보는 것이 누구나 재배자는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뿌리를 절단했을 경우에 그 뿌리 밑에 도포는 바르지 않은 것도 괜찮습니다. 일일이 다 발라줄 수가 없어요. 이 벌브 주변에만 분촉을 했거나 그 자리 자말을 떼어냈거나 그 자리에만 도포제를 발라주시면 되고 뿌리 끝까지 절단한 부위까지 다 도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소독으로 처방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분갈이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하지요. 가늘고 약간 뾰족한 두께가 가늘고 약간 뾰족한 가위가 필요하고요. 잘 무르지 않은 가위가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일제를 쓰고 있는데 그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게와 메스, 이 메스는 그 병원 앞에 가면 의료기 상사에 가면 팝니다. 그 조그만 각 하나가 25,000원 정도 하는데 평생을 써도 남을 만큼 양이 많습니다. 두 분이 사셔서 나누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수술용 메스와 이제 그 칼 부분을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쓰면 되고요. 손잡이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평생 씁니다. 그래서 사용해 놓고 칼날은 하나하나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갈이 할 때마다 날카로운 부분이 무뎌지면 교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소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칼을 사용해서 분촉을 하고 이렇게 도포제를 발라줍니다. 꽃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의 나는 주로 이렇게 분촉하기가 쉽지 않아요. 꽃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꽃을 확인한 그 난들은 분촉을 해서 별도로
나누어 키우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러나 생강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촉수를 늘려가면서 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주를 만들어 가는데, 꽃을 달 확률이 높아진 상태에서도 꽃을 달지 않으면 재배자는 상당히 고민이 생깁니다. 분촉을 해야 될지 그냥 키우면서 또 8월달 화분화 시기에 꽃을 달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분촉을 하지 않고 정리만 하고 심는 것은 꽃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촉을 하지 않고 흙가리만 하고 다시 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괄적으로 난석가리까지 다 포함시켜서 우리는 그렇게 통칭적으로 얘기를 하죠. 분갈이 하면은. 그러나 사실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분갈이는 분갈이고요. 그 다음에 난석가리는 난석가리입니다. 옛날에는 분갈이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낙소분을 깨뜨려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뿌리가 접촉이 돼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을 깨뜨려서 그래서 난을 다시 확인하고 심기 때문에 분갈이란 말이 통용되고 사용됐지만, 지금은 재배용에는 낙소분을 잘 사용하지 않고 뿔분을 사용합니다. 3.55분이 주로 주류를 이룹니다. 3.55분이 적당히 크고요. 3호분은 좀 작고요. 뭐 산채한 것이나 뭐 한두 촉짜리는 3호분 정도가 되고 보통 3.55분을 씁니다. 나선형으로 된 그 뿔분 밑에 사방으로 밑에까지 통기구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난초를 죽이지 않고 재배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난분이 공장에서 만들어 나오기 때문에 20개들이 12,000원 내지 3,000원 정도 합니다. 이걸 사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살충살균을 하다 보면 분이 밑에가 파랗게 녹태가 끼고 탈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2, 3년 이상 썼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뿔분은 낙스에 담궈놨다가 아니면 끓는 물에 살균을 해서 씻어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낙소분은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재사용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끓여서 다시 사용한다고 하지만 아예 저는 뿔분만 사용하고요. 재배용으로는 사용하고 전시에 출품할 때만 5, 6화분 정도, 가격이 좀 있는 5, 6화분 정도로 전시용 분에 심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전시가 끝나면 살균, 살충, 소독을 다 해가지고 말려놨다가 사용하죠. 그래서 지금은 뿔분을 사용합니다. 3.5분 내지 4, 5분, 많게는 뭐 5분도 사용하지만 보통 3.5분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정리가 끝나면 소독을 하고 패스트를 바르고 적당하게 이렇게 심는데요.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난석을 넣습니다. 지금 영상이 이렇게 올릴 때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영상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저는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입니다. 영상으로는 왼손잡이처럼 나오지만 오른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요. 턱을 치면 저렇게 치면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죠. 지금 전체적으로 대주들을 다 보고 있는데 뿌리 상태가
검지 않고 흰색으로 거의 90% 이상 약간의 흑색이 껴 있는 주로 이제 흰색의 뿌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낙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낙서를 사용해서 관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고용비료, 마감프 K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질 비료, 하이퍼넥스와 메네델 요 세 가지만 거의 사용합니다. 특별하게 뿌리를 시게 만들기 위해서 조치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주가 전부 다 희고 깨끗하게 상하, 그걸 말하자면 지상부인 잎과 지하부의 뿌리가 TR율이 아주 적당하게 잘 발근이 되고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뭐 좋은 것만 일부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제가 분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당하게 TR율도 그 다음에 상하 그 비율도 잘 맞게 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길게 약 그 3시간 정도의 그 분갈이 상태를 보여드리면서 영상이 되었는데 이거를 이제 속도를 3배 내지 4배로 그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은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은 좀 빨라 보이더라도 저의 설명은 정확하게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의 상단에 제가 한국자생출란,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고 닫은 내용에 보면 화분, 그 다음에 난석, 그 다음에 자마, 그 다음에 뿌리 정리, 이렇게 제가 관련된 영상을 올린다는 말씀을 자막에 올려드렸고, 양쪽에 빨간 글씨로 한문으로는 필수란 말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조치라는 말씀이고요. 하단에 보면 지금 2025년 10월입니다. 10월인데 이게 가을 재배죠. 가을 재배의 필수 조건입니다.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에는 완전 분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을 완전히 턴다는 얘기죠. 분을 완전히 털고 새 분으로 갈아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은 씻어서 소독한 것으로 살균, 살충, 살균 소독한 물로 이렇게 씻어서 재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하단에 녹태가 꼈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은 폐기를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해서 심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에는 분갈이라고 통칭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분은 갈지 않고 봄에는 화장토 3분의 1 정도만 난석 3분의 1 정도만 위쪽에만 쏟아보고요. 정확하게 가을에 밑단 것이 정리되고 새로운 자마가 눈을 뜨고 올라오는지 작년 신화의 좌우로 신화가 달렸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화장토를 조금 넣고 마지막 거기에 마감프 K 비료를 고형 비료지요. NPK라고 해서 질소, 인산, 가리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고형 비료인 마감프 K를 반드시 넣습니다. 어떤 분들은 녹태 낀다고 안 넣으시는데 식물은 비료를 주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생지에서는 낙엽이 거름이 돼서 부엽 속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살아가지만 산에 있는 난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에 심고 난석 자체도 부엽이 아닌 그것을 공장에서 전문 난석을 만들면서 소독을 해갖고 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심는다면 전혀 분 속에는 식물이 먹고 살 수 있는 비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감부케의 고용 비료를 반드시 화장토 마지막 마무리 전에 넣고 화장토를 덮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분갈이를 할 때 마지막 화장토를 덮을 때 보통 분턱 밑으로 벌브가 들어가잖아요. 약 1cm 정도 1cm 정도 턱 밑으로 벌브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화장토를 마감 부케를 놓고 덮을 때 벌브 주변으로 화장토가 충분히 덮일 수 있도록 일종의 위로 소복하게 약간 소복하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만 벌브를 덮어줍니다. 이걸 복토라고 하는데 그래서 벌브를 충분히 묻혀줘야 됩니다. 특히 가을 분갈이 때는 내년 봄 신화를 올려야 될 시기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복토를 해서 분턱에서부터 벌브 주변으로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도 분을 털었고요. 이렇게 신화가 깨끗하게 그리고 적당한 굵기로 크기로 비율을 맞춰서 다 생장을 했습니다. 저는 난초를 지금 금년 들어서 42년 했습니다. 42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난초하고 같이 살아왔다 이렇게 봅니다. 취미로 시작해서 난초의 붐이 활발하게 일어났을 때부터 재테크의 개념으로 거의 7대3 정도로 더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난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난초를 하면서 손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기적으로 입실하고 그 다음에 재배를 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가의 난초를 많이 처음부터 취급을 했다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난초 가격이 그 조정이 되면서 상당히 말 못할 고민들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저는 크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은 에란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주로 산채를 많이 다니다가 보니까 옛날부터 그죠? 그 좋은 여배품들, 화훼품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것들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촉수를 늘리고 분수를 늘려가면서 주로 이제 시중에서 명명품이 되는 난초들과 교환을 하고 판매해서 구매를 하면서 이렇게 난실에 꽉 찰 만큼 500분 전후로 이렇게 키우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익을 많이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은 난실비를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생활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배를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 저희 난실도 지금 그 임대비가 1년에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동비 기름값이죠. 10만 원을 추가를 해서 26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난값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사가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영자이신 분이 조금은 낮춰주는 그런 혜택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 그 재택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대3 30%는 취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냥 계절에 따라 꽃도 보고 여배도 보면서 신화 오름과 꽃 피움을 볼 때 재배의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따로 있고요. 난초는 그냥 취미와 재테크 개념에서 여유로운 시간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초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만 수익성을 보고 여기에 전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취미 내지는 이제 적당한 재테크 개념에서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 그러면 수속을 하시는 분들, 분재하시는 분들 다 그렇겠지만 그것이 전업이 되면 상당히 그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직장이 있고 또 이걸 하기 때문에 그냥 크게 그렇게 어떤 수익성에 전체적으로 생활을 매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분갈이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500분 정도 같으면은요, 에라님들이 하시는 방법과 시간이 다릅니다. 저는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쉬었다가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분갈이를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게 되고요. 봄에는 약식 분갈이를 합니다. 마감 부케이를 갈아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벌브 주변의 신화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봄에는 약식 분갈이만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갈이의 개념은 난석갈이만 하는 것도 분갈이라고 이렇게 통칭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분갈이가 아니고 난석갈이죠. 봄에는 난석갈이만 하고요. 이제 가을에는 이제 상태에 따라서 분도 갈아주고 거의 뭐 한 80%는 재사용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20%는 이제 분을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소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씻고 소독을 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낙소분 같은 경우는 아예 재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갈이가 거의 맞지는 않는데 뿔분이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는 무조건 깨뜨려서 다시 새로운 낙소분에 심었기 때문에 분갈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을 분갈이의 중요한 것은 그 화분갈이이기보다는 난석을 갈아주고 그 다음에 자마와 뿌리 정리 요거에서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비율이 높습니다. 자마를 확인하고 밑다른 자마를 확인하고 내년 신화가 어떻게 밴딩이 되어 올라올 건가 이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정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촉이 중요합니다. 이쪽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분갈이의 통칭적으로 그 안에는 분보다는 난석과 자마와 뿌리 정리가 더 비율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취급할 때 병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저한 기구 소독을 하고요. 불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 저장을 하지 않으면 하다가 다운이 되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불소독을 합니다. 불소독을 해서 사용합니다. 간편하고요. 근데 이제 주로 담배를 하시는 분들 라이터는 녹이 잘 슬기 때문에 얼마 쓰지 못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원터치 도치를 사서 밑에 가스를 이제 끼워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실에서 분갈이 끝나면 분리를 해서 가스통과 그 다음에 원터치를 이제 분리를 해 놔야 됩니다. 가스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용할 때만 끼워서 수시로 불소독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것도 지금 꽃을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촉을 하지 않고 꽃을 보기 위해서 뿌리 정리만 하고요. 그 다음에 신화에서 자마를 확인하고 소독하고 심습니다.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은 전체적인 영상 시간이 3시간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데만
2배, 3배로만 나눠서 이렇게 줄여서 영상을 올립니다. 지금 꽃을 금년 8월에 화분화 시기에 꽃을 달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난초는 8월에 화분화 시기에 꽃을 못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8월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내년 8월을 기다리려고 하면은 여름에 또 신화가 올라오겠지요. 그럼 두세 촉이 올라오지요. 그 다음에 또 8월 달에 확인해서 꽃을 달았다면 수태를 씌우고 그 후년에 3월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뿌리 상태가 그 지상부와 지하부의 뿌리까지 비율과 TR율, 그 다음에 뿌리의 색상과 굵기를 전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지나치게 잎은 많은데 뿌리가 가는 것도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어느 정도는 벌브 내지는 지상부의 잎과 비율을 따졌을 때 굵기와 길이가 적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물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해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저는 난석을 구매를 해 가지고 3가지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그 중석이었던 것을 지금은 이제 대석 개념으로 제일 밑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석을 쓰고 화장토를 쓰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난해존입니다. 지금 난실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난해존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 난해존을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저곡토가 가는 저곡토가 적당하게 섞여져 있어요. 섞여져 있고 그리고 보수성, 흡수성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15,000원 정도 하는데 그렇게 분갈이 할 때마다 미리 세척을 하고 물기를 빼고 말린 다음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난석도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그 난석들이 난초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라든지 그 생장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연구 끝에 가장 최선의 방법 그리고 이제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그런 난석들을 공장에서 만들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TR율이 안 맞는 게 있죠. 지상부의 잎은 이제 세 입장, 네 입장이 되는데 뿌리가 한 가닥일 경우, 짧거나 할 경우, 그리고 이제 도관만 있고 벌브만 있는 경우는 수태를 감아 가지고 연철사로 감아서 분에 심습니다. 그러면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서 내년 가을쯤에 이렇게 보면 수태를 통한 그 발근이 많이 되고 또 신화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TR율이 맞지 않은 경우 그리고 벌브 틔우기를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뿌리에 물관이 다 마르고 도관만 남은 경우 물관이 다 말라버리고 쪼글쪼글하게 말라버리고 도관만 남는 경우는 그것을 도관을 자르지 말고 물관을 훑어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태로 감아가지고 연철사로 연결을 해서 브릿지를 합니다. 뿌리처럼 흔들리지 않도록요. 밑으로 더 내려주고 구부려 줍니다. 그리고 심습니다. 그것도 이제 맞지 않으면 위에 분턱의 양쪽으로 연철사를 좀 굵은 걸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줘야만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뿌리를 잘 내리고 또 신화도 붙여줍니다. 제가 제일 먼저 영상 올릴 때 그게 바로 벌브 틔우기 성공 사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수태 키우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난들이 잘 성장하고 생육하는데 굳이 수태를 감아서 키울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분갈이가 까다로우니까 그냥 수태로 감아서 키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단기 처방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길게 보면 그렇게 키우면 생물에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과습을 한다든지 또 비료나 살충을 했을 경우에 그 비료와 살충이 오래 남아 있게 돼서 지상부의 잎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옛날에 그 잎이 탈색을 하거나 서반으로 나오거나 사피반으로 나오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지나친 살균제를 그 2000대 1이나 1000대 1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그 비율을 너무나 그냥 낮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잎에 어떤 서반이나 사피반으로 이렇게 장애를 입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SNS 상이라든 유튜브 상에 재배 기술이라든지 노하우를 많이 공개하기 때문에 어제 시작하신 분도 일주일만 지나면 중급이 되고요. 1년 키우면 고급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빨리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올리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셔야 되고 그 노하우에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보고 듣기 때문에 배움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의 영상과 재배 기술을 듣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서 자기 환경에 맞는 재배를 이제 그 기술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배하시는 분들마다 유튜브를 하셔도 그래요. 다 자기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타일이 다르고요. 그리고 재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대주들 있잖아요. 10촉 막 7, 8촉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가을 분갈이 완전 분갈이를 할 때 뿌리를 보면은 그분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뿌리가 없거나 상했거나 아주 많이 검거나 탄화 현상이 일어났거나 이런 경우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 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근데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말이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명을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지만은 결과물을 놓고 얘기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설명도 잘하고 난도 잘 키우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설명을 잘하지만 난을 못 키우는 분도 있고요. 난은 잘 키우지만 설명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기 환경에 나는 내 환경은 이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햇빛이 잘 안 들어오거나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통풍이 잘 안 되거나 통풍이 잘 되거나 또 이제 물 주는 습관에 있어서 3년 배우라 하는데 물 주기의 주기를 잘 몰라가지고 매일 물을 주거나 또는 이제 물을 너무나 안 주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물을 그 계절에 맞게 적당히 주지 않으면요 뿌리 끝이 까매지고요 탄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질소질의 비료를 주고 뭐 철분을 주고 그 다음에 살균 살충을 하기 때문에 뿌리에 탄화 현상이 벌브 주변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물주기라든지 또는 이제 그 비료를 주고 살충을 주고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접촉 두 번 겸해서 다시 주거나 할 경우에는 과비나 약을 더 강하게 주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잎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분들은 뿌리는 많은데 잎이 별로 잘 안 크는 경우, 이건 비료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잎 끝이 상하면 뿌리도 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털어보면 뿌리가 상한 건 잎도 상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상부의 잎을 보면 그 뿌리 속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화 현상이 많이 일어난 그 난실의 난들, 또는 잎 끝이 많이 탄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위를 대서 잘라놓고 절단된 부분이 많은 경우, 그리고 이제 흑점병이 많이 생긴 경우, 이런 것들은 다 환경 요인에 의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재배자의 그 관리 소홀이라든지 인식 부족에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이라도 식물의 재배에 있어서 100% 대가는 없습니다. 다 연부로도 죽고根부로도 죽고 탄저도 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한번 한 3년 전인데요. 이게 이제 공동 배양장이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살균 살충 소독을 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난시 자주 못 온 분이라든지, 아니면 난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다 관리를 못하는 그런 난실에서 총체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웃 난실에 들어와서 총체가 입 속으로 들어가고 벌브의 주변에서 기생을 하고 있다가 연한 조직인 신화 쪽에 붙어갖고 그것을 즙을 빨아먹었는데, 결과적으로 지상부로 올라오면서 벌브 쪽이 상에서 올라오는 경우, 이게 바로 총체벌레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은 봄에 살충을 자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제가 피해를 약간 보고 깨달아 가지고 신화가 생성이 돼서 표토로 올라오기 전부터 살충을 약 20일 만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약 2달 동안 처리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그 뒤로부터는 이제 총체가 다 잡혀서 그 다음에부터 신화는 정상적으로 올라왔습니다. 한 번 그 총체가 씹어놓고 올라오면 여배는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잎이 그 상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가 아주 특히 자생출란을 키우는 데 있어서 죽지는 않는데 그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봄에는 살충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그 분수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하루에 다 처리를 못 해요. 그래서 화분 흙가리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분갈이가 된 화분에 물을 줍니다. 물을 주고요. 잎이 많이 늘어져서 여름에 신화가 올라와 잎이 늘어져서 목대가 가늘어가 넘어지려고 하는, 그래서 너부러져 있는 난초들은 턱에다가 연철사를 끼워 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우위로 자랄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것도 분갈이를 하면서 처리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잎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지요. 이래서 분갈이 하는 것도 해주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2026년 3월에 꽃필 꽃대를 단 난초들입니다. 한 40화분 정도에서 50화분 정도 이렇게 꽃을 달았는데, 이제 수태를 씌운 상태에서 이제 화통을 씌워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